네, 안녕하세요. 코펜 채널 운영하고 있는 하야토입니다. 오늘 영상을 키게 된 거는 조금 어두울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영상이 저에게 보내는 영상이자 또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거나 뭐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한테도 약간은 응원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어려움을 헤쳐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대학교랑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직장 생활도 한 1년 정도? 1년 반? 네, 한 1년 반 정도를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 뭐 호주에서도 1년 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나이가 33인데 거의 제 인생의 3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저의 이제 뭐 제가 정말 해외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게 뭐 성공해서 돌아오지 않냐, 돈도 많이 벌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빚이 1,000,000원 있습니다. What the fuck? 한 1,000,000원 조금 넘죠? 왜냐면 제가 오기 전까지 이제 갚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1,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한 지금 500만원 갚았고 1,0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1,000만원이 뭐 그렇게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신데, 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힘든 뭐 족쇄 같은 거입니다. 1,000만원이.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가 이 빚이 진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물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1학년 때부터 해서 4학년 때까지 부모님에게 이렇게 돈을 조금 받긴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저희 집이 그렇게 유복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도 사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신용카드에서 신용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거를 못 갚아서 결국에는 리볼빙을 해버려서 더 악화되는 뭐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빚 1,000만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00만원이었던 게 이제 1,000만원이 남은 상태인데, 그 1,000만원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 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때 그래서 이 1,000만원, 그러니까 돈이 계속 이렇게 빚을 갚으면서 돈에 남는 게 없으니까 정말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유학생 시절 때 제가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다시 이제 호주를 갔다가 이제 이렇게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일을 열심히 했었죠.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1학년 때 성적이 저희 학교 성적이 4.0점 만점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1.7점이었나 1.6점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성적표가. 그래서 제가 복학했을 때는 저희 집안이 많이 상황이 또 더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기 어려워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가 진짜 많았었습니다. 뭐 결혼식 알바도 해보고, 료칸에서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깡통 통조림에서도 일을 해보고, 상하차 일도 해보고, 그런 요리집에서도 일해보고, 설거지 일도 해보고,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거의 안 해본 게 없죠?
호주에 갔었을 때도 거의 고기 공장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고도 제가 돈을 너무 씀씀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돈이 안 모였던 거죠. 그리고 일본에 와서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전에 이제 했었던 그런 빚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갚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일본은 사립대학교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만 해도 1년에 거의 한 1,400만원, 1,300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생 이라서 조금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1,000만원은 이제 1년에 학비가 넘는 거죠. 그런 학비가 넘고 거기다가 이제 생활까지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뭐 적어도 못해도 한 10만엔, 그러니까 100만원은 필요하죠. 뭐 집세라든지 뭐 식비라든지 뭐 교재비라든지 또는 뭐 가끔씩 이제 들어가는 뭐 제 개인적인 이제 뭐 오락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쓴다는 돈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무한 굴레였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돈을 모았지만 정말 뭐가 돈이 모이지 않고 계속 그냥 손 틈 사이로 이렇게 막 다 빠져나가는 그런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한 1년 복학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됐었을 땐가 정말 극심한 공황장애까지 왔었습니다. 어떤 정도냐면은 교실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찾아온 공황장애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공황장애가 갑자기 막 심장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그리고 갑자기 숨도 막 가빠지고 뭔가 다 이제 공간이 다 일그러지는 막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수업 도중에 이제 화장실로 도망을 갔었거든요. 그러고 화장실에서 진짜 막 나오지도 않는 이제 토를 막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저도 이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공황장애라는 걸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고 알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라든지 학업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가정이 그렇게 막 원만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삼중고가 이렇게 막 겹치다 보니까 그냥 뭔가 세상이 저를 다 버린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막 그냥 매일같이 그냥 막 그런 제가 이제 막 뛰어드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뾰족한 걸 보면은 막 그런 걸로 뭐 나쁜 제 자신을 이제 해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머릿속에서 그게 떨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지만 돈이 안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도 제가 참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런 모임에 참가하면은 또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뭐 한 사람당 뭐 한 3만원 정도? 5만원 정도 낼 돈조차도 제가 없어가지고 진짜 밥도 제가 예를 들면 뭐 고추장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한 2주 동안 계속 그냥 밥에다가 고추장만 비벼 먹고 결혼식 알바장에 가가지고 손님들이 남긴 음식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 먹고 아니면 뭐 료칸 호텔에서 일했었는데 손님들이 남긴 음식만 이렇게 도시락 같은 데다가 담아와가지고 그걸 집에서 먹고 막 그랬던 적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니까 진짜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국제교류실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이런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감정이 주체를 못하고 선생님 앞에서 엄청 울었던 거죠. 그때 당시. 그때 이제 국제교류실에 있던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대만 선생님이 초 선생님이랑 미국 선생님이 이제 빅터 헤이젠 선생님이라든지 저의 이제 그런 유학생의 그런 원래 이제 학생들이 튜터라 해가지고 붙는 선생님들이 붙는데 당시에 이제 저를 이제 튜터로 하셨던 안도 선생님이라든지 네,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이 되면은 한 명의 이제 교수님을 정해서 거기서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데 그 당시 제 세미나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분이 이제 고하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그렇게 4분 정도가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에는 갈 수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그 돈을 모아서 항공권을 구입해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갔다 와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이 상황을 계속 어떻게 할까. 한국에 갔다가 이제 부모님이랑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렇게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은 정말 이거 난 졸업도 못 하겠구나. 뭐 진짜 어중간하게 학교를 중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정말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 천운이 따랐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2015년도 여름에 제가 이제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정말 천운이 따랐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이제 신영준 박사님이랑 고영성 작가님이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진짜 동기부여 영상이나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냈던 책을 다 읽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책이 완벽한 공부법이라서, 완공이라고 하죠. 완벽한 공부법을 봤었는데 한 600페이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책을 사가지고 일본에 들어와서 그걸 읽는데 그때 진짜 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뭐 수많은 나쁜 생각들과 안 좋은 생각, 불안 이런 거를 완벽한 공부법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 뭔가 이게 붙어있던 그 더러운 게 막 이렇게 다 씻겨 내려가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3학년 제가 초학기 때, 그쵸? 네, 2015년 3학년 들어갔을 때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이를 진짜 악물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정말 악물고 공부를 한 결과, 그리고 또 알바도 열심히 한 결과 성적도 4.0 만점에서 제가 이제 3.2, 3.3까지 받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유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주는 장학금이 있었는데, 장학금을 제가 총 합쳐서 해보니까 한 3개를 받았었더라고요. 첫 번째 거는 조금 작은 금액이긴 했지만, 두 번째 금액은 매달 거의 한 14만엔? 그러니까 140만원인가? 를 주는 장학금을 2년 동안 받았었고, 대학원을 갔을 때도 제가 2년 동안 석사과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 받았던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석사과정 매달 18만엔, 그러니까 180만원 정도죠? 를 받는 장학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면서 모은 돈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었고, 당시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도 풍족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같이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사람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런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거를 겪고 딛고 일어나서 진짜 굉장히 이제 제 자신이 긍정왕이 됐었죠. 네, 그런 긍정적인 힘이 계속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제 주변도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